자, 이번에는 사연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바보입니까? 라는 어떤 공격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바보인가요? 라는 서울 외곽 자가의 공무원 김주임이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외곽 자가에 혼자 살고 있는 공무원 김주임입니다. 김주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아요. 2019년 운 좋게 서울 외곽이지만 직장 근처에 25평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2019년이니까 이제 잘 사신 거죠. 집값도 꽤 많이 올라가지고요. 현재 6억 정도의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배는 올랐겠는데. 집을 사고 나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투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주식, 부동산에 투자를 했지만 총합 4천만 원 정도 손실을 내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거는 주식 등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행복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부동산은 장기 투자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 실거래 찍힌 거 있는지, 올랐는지 내렸는지 늘 가슴을 졸여야 했던 것 같습니다. 2025년 부동산에 실패하고 자산 관리를 다시 고민한 다음에 제가 선택한 거는 적극적인 투자인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회사 공제회에 저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우둔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들도 회사 공제회에만 저금하기에는 물가 상승률도 있고 화폐 가치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이제 충고를 해줬고요.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코인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가족들은 사주팔자를 보러 가자, 그래서 너에게 맞는 투자법이 뭔지 한번 물어보자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제회에 맥시멈으로 돈을 넣으면요, 복리로 자산이 형성돼 가지고 제 계산으로는 약 25년 뒤에 퇴직할 때 11억의 목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자가로 소유 중인 아파트도 대출 상환을 전부 하고 나면 물가 변동률 반영돼 가지고 25년 후에는 최소 10억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목돈으로 5억 정도 적금으로 모을 예정인데요. 그럼 순 자산은 26억인데 60대에 혼자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꼭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해가지고 이겨내야만 옳은 방향일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사연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을 예적금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이자로 복리로 불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만드는 인위적인 시스템이 바로 지금의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값은 인위적으로 계속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보셨어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은 요런 사진이 뜹니다. 보세요. 이게 아마 한국은행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전경이겠죠?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을 이 안에다가 딱 이렇게 네 글자를 박아놨어요. 현판처럼.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은행의 업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 신용 정책을 하는데 최우선 목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돈의 가치. 내가 찍어내는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말입니까? 나는 돈을 찍어낼 거야. 돈을 막 찍어냅니다, 나는. 집에서 프린터로 계속 그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의 값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돈의 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물가 안정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돈값이 너무 폭락하지 않게 적정하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중앙은행들,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나름 중립금리라는 걸 설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이 물가 안정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면 2%, 물가 상승은 2% 정도에서 제한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해석하면은 매년 돈의 가치는 2% 이상 가치가 떨어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막 얘가 막 내려가려고 그래.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걸 끌어당겨가지고 2%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까딱하면 2%보다 더 많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값어치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까? 안 하죠. 공장을 지어요? 안 짓죠.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지. 돈의 값이 계속 떨어져야지만 이게 돈값이 떨어지는구나. 돈 들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어디서 돈을 번 걸 가지고 무언가 공장을 짓든 땅을 사든 뭐 주식을 사든 뭘 하지 않으면 돈값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합니다. 왜?
일을 안 하면 돈값이 계속 확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왜? 내년 되면 물가가 더 오르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이 내년에도 1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지 본전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고 기업은 투자를 합니다. 돈을 들고 있으면 확정적으로 가난해지는 시스템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다. 자, 투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주식,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총합 4천만 원 이상 손실을 내고 손절 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투자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내 방식이 맞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 뿐입니다. 이 사연자분이 투자라는 거를 했다고 자기는 믿고 있지만 이게 진짜 투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투자를 이해하고 있나? 이게 핵심인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투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투자가 그 투자의 본질과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 높은 수익률에 되게 집착을 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을 높여야겠다.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돈을 빨리 불려야 되겠다. 아니 어차피 내가 뭐 안 할 거면 안 하지. 이왕 내가 이렇게 한번 출사표를 던졌는데 한번 인생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보통 한국인들이 투자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돈을 최대한 많이 불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사고 팔고를 막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이슈가 됐었던 그 신문 기사죠. 한국의 성별, 연령대별 주식 수익률을 보면요. 여자분들이 다 상위권이고 남자가 다 바닥을 깔았는데 그 남자들 바닥을 깔은 것도 나이별로 20대가 제일 수익률이 안 좋고 60대 남성이 그래도 중간 정도 하고 60대 남성보다 20대 여자분이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은 사고 팔고 잘 안 하고 우량주에 묻어두기 하고 남자들은 투자 수익률을 막 높여야 되니까 사고 팔고 해서 회전율이 엄청나게 높다. 자, 남자 보면은 60대 이상 남성은 211%를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2억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계속 사고 팔고 막 하는 거죠. 20대 남자도 160%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20대, 30대, 40대 여자분들은 70%, 8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한 5개월에 한 번씩 팔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쭉 들고 가면서 장기 투자하고 막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은 뭐 현대차, 알테오젠, 삼성 SDI 이런 거 사는데 남자들은 인버스에 막 태워. 인버스 2배에 막 태우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죠. 내가 이 파도를 타서 다 맞출 거라는 생각으로 막 하는 거겠죠.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자, 투자의 본질은 사실 이게 전부죠. 수량이 안 늘어나면 좋고 줄어들면 최고고 늘어나도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조금 늘어나는 그런 자산들 중에서 수요는 계속 몰리는 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면 더 좋고 이 1번과 2번의 교집합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 교집합이 깨질 때 팔고 이게 투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세요. 주식이 등락하는 거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시고요. 행복과 지옥,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막 매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침 9시에 딱 화장실 가가지고 주식 MTS 켰는데 오늘 주가가 딱 시초가부터 좀 좋으면은 기분이 하루 종일 좋고 아침부터 막 7% 빠져 있으면은 막 기분 너무 안 좋고 이거를 막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장기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루에 한 번씩 집이라는 게 그렇게 매일매일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자, 혹시 실거래 떴나? 뭐 우리 집 뭐 좋은 거 있나 하면서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단톡방도 들어가고 호갱노노 같은 데도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산 이거 뭐 지방의 아파트 이거 어떻게 됐나 막 계속 막 검색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도 가셔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잘 산 거 맞는지. 그러면서 가슴을 늘 졸였다. 자, 그러면 이분은 과연 투자를 한 거냐? 아니겠죠. 이 가치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격에 베팅한 거죠. 이분은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가지고 빠질 것 같으니까 막 팔고 막 이런 거를 하신 거예요. 부동산도 뭐 내가 뭐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뭐 장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실거주용 집을 따로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사고 언제든 팔아야 되겠다. 단타 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베팅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투자관을 바꿔야 된다. 자, 고민 끝에 선택한 게 결국에는 공제회에다가 저금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 나름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아, 내가 투자에 소질이 없구나. 근데 정확하게는 투자의 본질과 별로 상관없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하고 하셨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천만 원의 손해를 보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건 오해죠, 오해. 투자에 대한 오해를 해가지고 투자라는 애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쟤를 괜히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금으로 갔는데 이 저금은 확정적으로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 현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아니고 그냥 감소되는 그 자산을 조금 뭐 늦추는 정도인 것이 이게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이 불어나는 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비트코인의 뭐 12년, 15년 차트를 보면은 결국에 급등락을 하긴 하지만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를 투자하면 결국에 버티느냐의 싸움이지 우상향 하니까 돈은 벌죠. 자, 그리고 뭐 S&P 500이든 아니면 뭐 서울 수도권 아파트든 이 우상향하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힘들죠. 내가 못 버티고 막 중간에 이제 저점일 때 급점 필요하면 막 정리해야 되고 하니까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은 상품들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큰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다 막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라리 비트코인 살 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은 덜하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 연 4% 이상은 꾸준히 상승해주는 물건을 사는 게 맞겠죠. 1번, 2번, 3번이 다 적용이 돼야 그나마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등락은 있겠죠.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에 우상향 하니까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통계의 어떤 그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뭐 나쁘지 않은 아파트, 나름 그래도 동네에서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는 아파트를 사면요, 연평균 5.5%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조금 잘 고르잖아요. 그럼 연 10% 이상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연 10% 상승하는 거에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시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15% 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딱 사가지고 실거주하는 것도 이것도 투자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투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자, 서울에 만약에 괜찮은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은 연평균 7% 이상 상승을 합니다. 이게 통계가 증명하는 건데 중간에 부침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괜찮은 걸 샀다. 그냥 내가 아주 이상한 걸 사지 않으면 7% 정도 상승하는데 평균이니까. 근데 내가 그래도 조금 투자성을 고려해가지고 수요까지 좀 전반적인 좀 그 공부를 해가지고 사면은 연평균 7% 이상 상승합니다. 레버리지까지 쓰면요, 보통 한 15%까지도 나옵니다. 15에서 막 20%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 집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했더니 노후 대비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게 이 복리로 10 몇 %짜리를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거비까지 아꼈잖아요. 이 이자를 내면서 월세비를 아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산이 좀 불어나는 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머리 아픈 일이냐 이거예요. 자, 내가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조금 잘 골라가지고 실거주용 집을 사서 보유하면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지만 결국에 우상향을 하니까. 자, 뭐 S&P 500 지수 투자도 느려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뭐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하지만 S&P 500을 이기는 투자자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변동성을 낮춘 거죠. 지수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결국에 변동성을 낮추면서 쭉 장기 우상향하는 곳에 베팅을 하면은 여기도 연평균 10% 정도 이상 상승을 합니다. 세금 떼도 한 10%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제회 예금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공제회 예금에다가 지금 25년을 투자한다고 하셨으니까 25년 동안 내가 돈을 안 빼겠다? 그 정도 각오라면은 뭘 사도 그거보다 낫다. 요즘요, 물가가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요, 농산물 지금 뭐 5%씩 올라가고 있고요. 축산물도 5%, 수산물 7% 올라가고, 뭐 석유도 지금 많이 올라가죠. 요즘 환율이 뭐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기름값이 지금 1,800원 뚫고 올라가는데 더 올라간다는 게 지금 걱정이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귤이 나오잖아요.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귤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귤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작년 11월 대비 귤이 26.5%가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 작년에 내가 10,000원 들고 가가지고 샀던 게 10개면은 지금 10,000원 들고 가면은 7개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30%의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름값도 많이 올랐죠. 뭐 사과값 지금 뭐 미쳤죠. 쌀값도 지금 막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지금 내가 체감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에 역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높이겠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25년 뒤에 퇴직하면은 약 11억의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공제외 예금을 투자하는 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은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일부러 현금 비중을 좀 한 30-40%로 만들고 나머지 투자하다가 빠지면 이거 투입하겠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지금 아니세요. 그냥 내가 앞으로 버는 돈은 다 그냥 예금에 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5년 뒤에 11억이 될 것이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착각이다. 자, 25년 뒤에 11억이 될 게 예상이 된다면 이거는 25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년 전이니까 2000년이죠. 2000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2억이 안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억 8천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 때, 그래서 그때 2000년 뭐 한 2005년 6년 이럴 때 집값이 막 폭주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서울 아파트가 뭐 3억, 4억, 5억 가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파트가 막 5억이 되냐 막 이러면서 막 뭐랄까요, 언론도 난리가 나고 막 그때 전세가가 막 2억 5천이다 이렇게 비싸냐 서울이 막 이러면서 막 그 한탄하던 막 개그 콘서트도 막 나올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25년 지난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억입니다. 평균 13억이고요. 아마 25년 기준으로 보면은 더 올랐겠죠. 서울 아파트가 올해만 해도 거의 10% 20%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25년 뒤에 퇴직금 조로 해가지고 한 11억 모을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2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푼돈이 될 겁니다. 푼돈. 단순 계산해도 거의 지금 7배가 올랐잖아요. 집으로 보면. 그러면 집으로만 7배가 올랐다는 거는 돈의 가격이 한 5배는, 그러니까 한 5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의 값이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예전에는요, 로또 되면은 진짜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근데 로또 가격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또 상금도 별로 안 올랐어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로또 상금으로 한 14억 받으면요, 집도 사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생도 바꾸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받아서 전세금 써야 되나? 뭐 이래요. 지금 로또도 부족해. 그래서 이제는 막 그 한 장 사가지고는 답이 없어. 이제는 한 5장 수동으로 막 긁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코인을 추천해주는 동료도 있고, 가족들은 사주팔자를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너의 방향성을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도 들으셨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이분 주변에 지금 투자로 괜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개념이 좀 약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어떤 친구나 동료들도 해보니까 지금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코인이나 뭐 사주팔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주변 분들한테 무언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아직 뭐 나이가 많으신 것 같지 않아요. 지금부터 투자에 대해서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잡으면 된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가가 있기 때문에 한결 나아요.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릴까 하니까 요거는 이제 천천히 알아보시면 충분하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받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가 소유 중인 아파트는 최소 1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6억 정도인데 25년 뒤에는 10억이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겠죠. 이 2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약 7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25년 뒤에도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통화량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거고요. 돈의 가치는 더 빠르게 하락해 있겠죠. 잘 모르겠으면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금융 투자와 실물 투자가 있다. 근데 금융 투자라는 거는 주식과 코인이고 실물 투자는 뭐 아파트와 금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은 금융 투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금은 사실 현물 투자가 맞죠. 자, 그러면은 금융 투자라는 게 있고 실물 투자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주식이랑 코인 같은 거는 너무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막 매일매일 시세가 체크되니까 막 힘들어. 뭐 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난 그냥 이런 것들은 내 적성에 안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정도만 하셔도 투자를 하는 건 하는 거다. 자, 저는 어차피 혼자 살 거니까 1인 가구용 집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생각만 안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어차피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요. 어차피 뭐 혼자 살 거기 때문에 60까지 혼자 쭉 살다가 뭐 은퇴해가지고 혼자 살면 되니까 뭐 20평대 아니면 뭐 18평짜리 낡은 집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 만족하고 살렵니다. 이런 생각만 버리시면 됩니다. 최소 3인 가족이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좋아할 만한 아파트를 산다.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옮겨간다. 이런 정도로 그냥 1주택자로 실거주를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겠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한 상위 20% 정도의 투자자는 됩니다. 한국에서 상위 20% 투자자는 된다. 차곡차곡 그냥 1주택 갈아타기만 잘하겠다만 해도 나쁘지 않다. 진짜 잘 모르겠으면 그냥 1주택 실거주 하세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괜히 뭐 돈을 더 모아가지고 막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진짜 뭐 단타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또 자기 성향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모르겠으면 그냥 돈 딱 모아가지고 한 4년 살다가 돈 많이 모으면 또 이거 합쳐가지고 대출 조금 받아서 이사 가시고 또 거기서 또 대출 또 차근차근 갚고 또 연봉 늘어나고 결혼하고 하면은 돈 모아서 또 다음 단계로 한 칸 더 옮기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투자자가 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찬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